안녕하세요, 조롱코드입니다. 오늘은 2020년 카카오 블라인드 채용 코딩 테스트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와 달리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네, 이거를 먼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면 키라는 것과 락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락이라는 곳에 이 키라는 것을 맞춰가지고 자물쇠를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젠 이렇게 이 갈색 부분이 0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0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키가 약간 누리꾸리한 이 색깔은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키라는 것을 이 0이라는 것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이 3 곱하기 3 직사각형이 다 1이 되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1 두 개를 여기에 끼워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우회전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90도 돌리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1, 1, 1, 0, 0, 0, 0, 0,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1이 대입되고 여기 1이 대입되고 여기 0, 0, 0, 0, 0, 0,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키랑 락이랑 두 개를 겹쳐가지고 더해주는 건데 더했을 때 이 9개 수가 다 1이 되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이 부분이 1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 부분이 1이라고 하고 이 부분 나머지 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끼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1 더하기 1 두 개가 이제 겹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2가 되죠. 이렇게 2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2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다 1이 돼야 돼요. 이거랑 더하는 건데 더했을 때 이 9개 숫자가 다 1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할 때 이 키라는 거는 뭐 주어진 것을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시프트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시킬 수도 있고 이 락은 가만히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키라는 게 뭐 돌리거나 움직여 가지고 여기에 알아서 이제 해가지고 포개가지고 더한 다음에 이 락 기준으로 이 9개 숫자가 다 1이 된다. 그러면은 자물쇠가 풀린다라는 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홈페이지 문제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장을 켜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키라는 거는 글씨 좀 키울게요. 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주어진 게 이게 정사각형으로 주어지는데 이걸 회전을 시키면은 총 몇 가지가 가능하죠? 네 가지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으로 주어지는 거 하나지 한 개. 오른쪽으로 90도, 오른쪽 90도. 그러니까 이게 1번 기본으로 주어진 게 1번이고 오른쪽 90도가 2번.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90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80도면 3번 4번은 오른쪽으로 270도 이런 식으로 회전 한 개 총 4가지 키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존재하지 않죠. 왜 다섯 번째는 오른쪽으로 360도인데 이 5번이 그러면은 뭐가 되죠? 1번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4번까지만 존재하는 거고 키는 총 4가지가 주어지는 거라 보면 돼요. 주어지는 거는 이렇게 리스트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회전하면 4가지 리스트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를 처음에 4개를 세팅을 해 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키를 4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 1번, 키 2번, 키 3번, 키 4번 이런 식으로 이 4개를 만들어 놓고 락은 고정을 시키고 락은 회전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키가 회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키를 4개 만들고 락을 고정시키고 그냥 그걸 더해 주는데 이런 걸 더해 줄 때 실제 윈도우 슬라이딩 개념으로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키예요. 키 락이랑 더해 주는데
락이랑 이런 식으로 더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거 더해줘가지고 이 부분만 겹쳐지게 해서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컴퓨터가 받아들일 때 이 나머지 부분은 빈 공간이거든요. 락 기준에서. 이게 지금 락이잖아요. 락 기준에서 이 3 곱하기 3이라는 것만 존재하고 실제로 이 나머지 부분은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이 색칠하는 이 부분은 빈 공간에다가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계산이 안 되죠. 리스트로 치면은 실제 뭐 어떤 코딩으로 치면은 리스트 뭐 -1 그러니까 리스트가 만약에 뭐 이런 식의 리스트가 했을 때 리스트 뭐 5 더하기 1은 뭐 이런 게 존재해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 나머지 부분은 빈 공간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앞뒤는 빈 공간이니까 이 뒷부분에 뭘 더해주고 싶다? 뭐 이 부분 앞부분에 더해주고 싶다 하면은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뭐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패딩이라는 걸 합니다. 패딩이라는 거 뭐냐면 이 리스트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앞에 0, 1, 2, 3, 0 이렇게 0 패딩을 앞뒤로 만약에 해줬다고 하면은 리스트 5 더하기 1은 뭐가 되죠?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냥 0이라고 해서 제로 패딩이라고 해서 제로 패딩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 더할 수 있는 계산법이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키를 4개를 만든다. 두 번째, 패딩을 해서 제로 패딩을 해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한다. 키와 락을 더한다. 그래서 락의 숫자들이 1인지를 확인한다. 모든 숫자가 1인지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스텝을 밟아서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딩으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주어진 예시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키죠. 키 같은 경우는 이거고 락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리고 주어진 함수가 지금 솔루션이라는 함수니까 이 솔루션 안에 키와 락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디버깅을 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맨 처음에 m과 n이 이것에 대한 정사각형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은 3 곱하기 3, n은 3 곱하기 3 그걸 말하는 겁니다. 키를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4가지 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4가지 키를 리스트로 표현했으니까 또 리스트를 어펜드 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총 4가지 리스트가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여기가 메인 부분인데 메인 부분으로 가서 4가지 키를 만든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키는 주어져 있고 이 세 번째 키를 이제 만들어내니까 for문이 3번 도는 거고 각 for당 90도씩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90도씩 회전하면은 그 회전된 키를 여기 어펜드 시킨다는 건데 왜 이 코드가 왜 회전하는 그 코드냐 라는 게 핵심인 거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u키는 initm이라는 함수는 저는 m 곱하기 m이라는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전한 숫자를 결과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결과에 저장할 때 그 리스트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어떤 곳에 저장을 할지. 그러니까 그 저장할 곳을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이 미리 생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크기를 미리 제가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지금 3 곱하기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 뭐 어떤 숫자로 채워진 리스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로 m 세로 n 해가지고 그 0이라는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ewKey init m 하면은 지금 m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을 다 0으로 채워지는 식으로 newKey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90도를 회전하는 게 이 두 가지 for문인데
이거는 이런 거를 이제 저는 할 때 좀 예시를 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0부터 점점점 m이라는 첫 번째 행에 이제 값이 있어요. 이거를 90도 회전하면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하죠? 0이라는 거는 0이라고 할 수 없죠. 2차원 배열이니까 지금 0,0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네요. 0,1, 0,2, 0,m, 0,m-1이죠. 지금 0,m-1,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90도가 회전이 되면 몇 컴마 몇으로 갈까요? 이걸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0,m-1로 가고 얘는 0,1이니까 1,m-1로 가겠죠. 그리고 얘는 2,m-2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점점점 m-1,m-1로 갑니다. 그쵸? 이게 회전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전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이 값이 지금 이 값으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 n은 1로 가고 뭐 n은 1로 가고 n은 1로 가고 뭐 n은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직접 적어 그림으로 그려서 해보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여러 개 해보면 돼요. 만약에 두 번째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뭐 1,1부터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기준으로 해보면 1,1, 1,2, 점점점 1,m-2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어디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한 거냐면 이렇게 n,m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 한 칸씩 존재하고 여기가 1,1이죠. 여기가 1,m-1이죠. 이 부분 1,m-2죠. 이 부분을 90도 회전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으로 가죠. 이 부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뭐 아무거나 해봐도 돼요. 뭐 이 부분을 회전을 한다고 하면 뭐 1로 가겠죠. 이거를 표시를 해보면은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1,m-1로 가고 m-2로 가고 뭐 2,m-1로 가고 m-2,m-2로 갑니다. a를 또 회전하면 어떻게 되죠? m-2, 뭐 m-2로 가고 m-2, 맞죠? 그쵸, 맞죠. 2,m-2가 회전하면 어떻게 되지? m-2, m-3으로 가고 그쵸? 그리고 m-2, 1로 가죠. 헷갈리네요,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회전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지를 표시를 해보면은 이제 좀 더 어떻게 회전하는 그 함수를 짤지 눈에 다가옵니다. 어떤 공식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공식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되는지를 이제 찾는 게 사실 핵심인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뒷부분이 앞부분으로 가고 그러니까 P, Q라고 하면은 Q가 앞부분으로 갑니다. P가 뒤로 가는데 M에서 M 빼기 1에서 P를 빼준 값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런 공식을 따지거든요. 다시 한번 글로 표현할게요. P, Q가 있어요. 이게 회전을 하면은 어디로 가냐면 Q로 가고 N은 M 빼기 1 빼기 P로 갑니다. 이렇게 돼요. 사실 이게 M 빼기 P로 가는 거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코딩이 0부터 m-1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m-1인 거예요. 그러니까 m이 아니고 m-1로 뭐 되는 걸 착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p, q가 여기 있으면 q, m-1-p 이렇게 가는 거예요. 뉴키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처음에 인덱싱 -1을 해놓는 이유는 키에다 계속 어펜드를 하기 때문에
그전 키에서 90도를 돌리는 개념이니까 그냥 첫 번째를 기준으로 90도, 180도, 270도라는 건 그전 키에서 90도씩 돌리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키가 이렇게 지금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키 부분이 지금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어펜드가 계속 되거든요. 이 부분까지 디버깅을 해서 키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키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키가 있고 여기 두 번째 키가 있고 세 번째 키가 있고 네 번째 키가 있고 이런 식으로 키 부분이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키 부분을 생성을 했고 두 번째로 패딩 부분. 패딩 부분은 이제 0이라는 걸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채워지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지금 보면 락이라는 게 n의 길이를 가지고 키라는 게 m의 길이를 가지죠. 락이 지금 n의 길이를 가지는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여기다가 m이라는 키를 가지고 윈도우 슬라이딩,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고 가면서 모든 더하는 연산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기부터 움직여가지고 이건 m의 이제 블럭이고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가서 다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토탈 해당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이 한 개 겹치죠. 그럼 여기는 n-1이죠. 여기도 n-1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n 더하기 2 곱하기 n-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에 n 더하기 2 곱하기 n-1에 해당하는 사각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패딩이라는 함수는 n 더하기 2 곱하기 n-1이라고 하는 t라는 변수라고 저장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init하고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저 init 대신 이걸 적었네요, 제가. 어쨌든 이건 init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init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 곱하기 t에 해당하는 less라는 이제 2 곱하기 그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락이라는 걸 더해 준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t 곱하기 t를 만들었어. 근데 실제 이 부분은 0이고 어디 부분만 숫자 값이 있죠? 이 락이라고 해당하는 곳에서만 숫자 값이 있죠. n이라는 이 n 곱하기 n이라는 이 락이라는 부분에만 숫자 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다 0으로 지금 패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n이라는 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n 곱하기 n 락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락 기준에서는 지금 첫 번째 값이 0,0인데 이 t 곱하기 t라는 이 행렬에서는 이 부분이 몇 컴마 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겁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n-를 더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n-1만큼 떼가지고 여기 n-1이라고 했잖아요. 길이가. 아유 마우스로 글자 쓰기가 좀 힘드네요. 여기 n-1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첫 번째 부분은 n-1 더하기 n-1의 값을 가지겠죠. n, 그러니까 n-1 더하기 i, n-1 더하기 j라는 값을 가지는 거죠. 그쵸? 이 길이가 n-1이니까 그 컴퓨터 인덱싱에서는 0부터 n-2니까 이 마지막 건 n-1인 거죠. 그쵸? 만약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i 더하기 n-1, j 더하기 n-1입니다. 이 ij라는 건 이 여기를 0,0으로 했을 때 기준이고요. 이런 거는 사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약간 규칙을 찾는 듯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편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패딩이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아시면 되고, 패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패딩이 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맨 첫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000으로 채워지고 세 번째 행에서 이게 여기 보면 락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락으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책이라는 이제 함수인데 이렇게 패딩된 락 패딩이라는 것과 키를 각각 하나씩 넣어주면서 이게 채워줄 수 있냐라는 거를 체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true다, 그럼 true라는 걸 대답하면 되고, 이게 만약에 true가 계속 안 나온다, 모든 네 가지 키에 대해서 true가 아니다 하면 정답은 false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true라는 게 리턴이 안 되니까. 그럼 이 책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시면, 이 t라는 건 아까 말한 그 변수고 m이라는 거는 키에 대한 길이입니다. 여기서 이 갭이라는 게 뭐냐면, 갭이라는 게 어떻게 겹칠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겹칠까를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얘랑 이렇게 겹친다고 해볼까요? 이게 아니죠. 이게 지금 t 곱하기 t예요. 그리고 뭐 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n 곱하기 n에 해당하는 이제 키하고 이렇게 겹친다고 해볼게요. 키가 n 곱하기 n 맞죠 지금? 네, 그죠? 키가 n 곱하기 n 맞죠? 겹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갭이에요. 이게 갭. 이 부분이 갭이에요. 이 부분이 갭. 이 부분이 갭. 이건 갭 1이고 이건 갭 2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갭 1과 갭 2만큼 떨어진 부분, 이 부분에서 더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갭이라고 설정을 해줬거든요. 이게 갭이 1부터 0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하겠어요? 이 부분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최대 길이는 여기가 맥스예요. 이 길이가 갭 2의 최대 부분, 맥스. 이 부분이 갭 1의 최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더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갭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다시 보시면 t-m 더하기 1까지 이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갭2도 똑같이 t-m 더하기 1까지 갈 수가 있고, 이 갭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 부분인지를 더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키라는 거를 더해주는 겁니다. 캔드 패딩이라는 걸. 이 캔드 패딩이 이제 보시면 뭐냐면 락 패딩이랑 똑같은 건데, 이걸 뒷값이라고 하는 걸로 얕은 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락 패딩에 더해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락 패딩에 더해주면 되는데, 락 패딩에 더해주게 되면 첫 번째 키에 대해서 락 패딩에 더했어요. 그럼 두 번째 키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락 패딩이 중복돼서 더해진 값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썬에서 리스트가 그 C 언어에서 말하는 포인터 개념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복사 개념이 포인터 개념이기 때문에 락 패딩에 계속 이렇게 연산을 더해주게 되는 형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딥카피로 해서 이게 얕은 복사예요. 얕은 복사.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는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값만 복사하는 게 얕은 복사, 주소값까지 복사하는 게 깊은 복사. 네, 저는 얕은 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얕은 복사 함수를 썼고, 그래서 락 패딩을 캔드 패딩이라는 것에 이제 대입을 값만 가져온 다음에 캔드 패딩에 이렇게 키의 값과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값이 이제 더해진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캔드 패딩이라는 게 더해진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에어리어가 어디죠? 체크 에어리라는 거는 이렇게 더하게 되었어요. 이게 t 곱하기 t고 뭐 이 부분을 더했다고 해볼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더했어요. 그럼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사실 이 가운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체크 에어리어입니다. 체크 에어리어. 체크 에어리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부분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패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패딩한 값이 의미가 뭐 1이든 0이든 의미가 없고,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 1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1이 아니면
false로 이제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리턴을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계속 1이면은 이 if문을 안 타기 때문에 그냥 레스가 true가 되는 거예요. 레스는 처음에 초기값이 어딨냐? 초기값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if문을 안 걸리 여기서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if문이 안 걸리면 결과가 그냥 true로 리턴이 되는 거고, if문에 걸리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브레이크 걸리면서 결국 최종에는 리턴이 false가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리턴이 false가 되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체크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신 예제는 사실 정답이 true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시면은 그냥 끝까지 가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정답에 가시면은 프린트 해줘야겠죠. 정답이 true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설명하기 참 쉽지 않긴 하네요.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코딩을 직접 하다 보면은 조금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 어디 부분과 매칭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저는 그려서 풀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는 쉽진 않네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한 개 케이스에 성공을 하고 채점하고 제출하면은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카카오 기출 문제는 어떤 타임 리밋이 어느 정도 돼야 평범한지가 안 나오거든요. 리트 코드 같은 경우는 남들에 비해서 얼만큼 빨리 풀었고 뭐 얼만큼 느린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맞으면 끝. 뭐 속도에 어떤 피드백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 접근해서 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